여러분은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거절을 잘 못하고 힘든 친구의 하소연을 밤늦게까지 들어주며 술자리에서 남의 험담에 적당히 맞장구 쳐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앞으로도 부자가 되기 힘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더 냉정하게 말하면 당신의 뇌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뇌를 부지런히 복제하며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인맥이 곧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자산이 아니라 당신의 전두엽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부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짐 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 많은 자기계발 강사들이 이 말을 인용하며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무섭고 과학적인 버전으로 바꾸려 합니다. 당신의 뇌세포는 당신이 가장 많이 만나는 5명의 뇌세포와 물리적으로 동기화된다. 고로 당신의 연봉은 그 5명의 평균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인간관계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뇌과학적 경고장입니다. 왜 당신이 죽어라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지, 왜 특정 사람만 만나고 오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지는지 그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들어 연락처 목록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뇌를 지키고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가장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제2장. 거울 유령 가난은 공기를 타고 전염된다. 도대체 왜 내 주변 사람의 수준이 나의 수준을 결정하는 걸까요? 내가 중심을 잡고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는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들은 원숭이 실험을 통해 뇌 속에 놀라운 신경세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거울 뉴런 미러 누란입니다. 이 세포는 내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타인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할 때도 똑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레몬을 먹는 모습을 보면 내 입에 침이 고이고 옆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거울 뉴런이 단순히 동작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감정, 사고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심지어 가난을 대하는 무의식적 습관까지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내 뇌에 똑같은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신경 동기화 누럴 싱크로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상사욕을 하고 회사 비전을 비웃고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한탄하는 동료들과 밥을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저 밥만 먹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의 뇌는 그 일시간 동안 엄청난 일을 수행했습니다. 동료의 미간에 잡힌 주름, 그들의 냉소적인 말투, 패배감에 젖은 눈빛을 거울 뉴런이 실시간으로 스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관련된 신경망을 똑같이 자극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도 여러분의 뇌는 물리적으로 그들의 부정적인 뇌와 동기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 가난한 마인드는 공기를 타고 전염됩니다. 당신이 의지력으로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물이 튀는 곳에 서 있으면서 옷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뿐입니다. 제3장. 뇌를 파괴하는 인간 바이러스 유형 불평분자 해마 파괴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할까요? 뇌과학적으로 당신의 뇌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3가지 유형의 인간 바이러스를 정의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만성적인 불평분자입니다. 만나면 입버릇처럼 힘들다, 죽겠다, 나라가 문제다, 저 부자는 사기꾼일 거야 라고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 뇌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호르몬이지만 이것이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뇌의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해마 히포캠퍼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불평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당신의 뇌세포가 죽어서 말 그대로 멍청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보면 해마의 크기가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시장의 변화를 읽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불평분자들 곁에 있으면서 해마가 손상되면 이 모든 고차원적인 두뇌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 엔진을 부수고 있는 파괴범들입니다. 제4장 뇌를 파괴하는 인간 바이러스 유형 냉소적인 현실주의자 도파민 차단기. 두 번째 유형은 냉소적인 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입니다. 야, 현실을 봐. 그게 되겠냐? 누가 그거 하다가 망했다더라. 그냥 월급이나 잘 받아. 나대지 말고. 이들은 스스로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조언자라고 포장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이들은 당신의 뇌에서 도파민 회로를 차단하는 가장 악질적인 존재들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미래의 보상을 기대할 때 분비되는 동기부여 호르몬입니다. 부자들은 이 도파민 회로가 아주 강력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면 엄청난 자유를 얻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뇌를 흥분시키고 지치지 않고 실행하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안 될 이유를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거울 뉴런은 그들의 냉소적인 표정과 확신에 찬 부정적 언어를 복제합니다. 그러면 뇌는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을 멈춥니다.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뇌의 행동 중추인 선조체의 활동이 저하됩니다. 결과는 무기력입니다. 그래, 내가 무슨 일하며 도전을 포기하고 다시 익숙한 가난의 쳇바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당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야망을 거세하는 것이죠. 차라리 대놓고 욕하는 적보다 걱정해주는 척하며 당신의 꿈을 짓밟는 이 냉소주의자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5장 뇌를 파괴하는 인간 바이러스 유형 감정 뱀파이어 전두엽 에너지 도둑.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감정 뱀파이어입니다. 이들은 항상 관심과 위로를 갈구합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사소한 문제를 당신에게 가져와서 털어놓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동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너무 우울해. 김대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내 남자친구는 왜 그럴까? 이들의 특징은 해결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당신이라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들어줍니다. 맞장구 쳐주고 같이 화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의사결정 피로도 기억나십니까? 타인의 격한 감정을 받아내고 공감하는 감정. 노동은 뇌의 전두엽 에너지를 가장 빠르고 격렬하게 소모시키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떤가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 써야 할 귀중한 뇌 에너지를 남의 감정, 배설물을 치우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는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제6장 부자의 가장 큰 자산은 고독이다. 그렇다면 이 인간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격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손절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왕따가 되면 어떡하죠? 외로워서 어떻게 살죠? 그래도 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고독은 필수 불가결한 수업료입니다.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스티브 잡스. 그들의 주변에 사람이 북적거리던가요? 그들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들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뇌를 오염시키는 불필요한 거울 뉴런의 작동을 차단하고 자신의 목표에만 온전히 신경을 동기화하기 위해 전략적 고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5명이 모두 가난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 혼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당신의 뇌가 나쁜 바이러스로부터 해독 디탁스 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새로운 부의 회로를 깔기 위한 클린 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7장 누구와 신경을 동기화할 것인가? 나쁜 관계를 끊어냈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 뇌의 거울 뉴런은 항상 모방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동료가 아니라 위대한 거인들과 당신의 신경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일론 머스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의 뇌와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업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들의 눈빛, 확신에 찬 말투,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의 거울 뉴런이 학습하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그들의 표정을 따라 해보십시오. 위대한 투자자들의 책을 읽으십시오. 독서는 저자의 뇌회로를 나의 뇌에 직접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신경 동기화 훈련입니다. 워렌 버핏이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는 이유는 시장의 자본과 어리석은 대중들의 공포에 전염되지 않고 오직 위대한 지성들과만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리치렉과 같은 채널의 영상을 매일 시청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 집중하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부자의 마인드셋을 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상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8장 결론 당신의 뇌를 지키는 수문장이 되어라. 영상을 마치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뇌를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부자가 되고 가족을 지키고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소중한 영토를 불평분자, 냉소주의자, 감정 뱀파이어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스마트폰을 열고 통화 목록과 카톡방을 살펴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더러워지는 사람, 내 꿈을 비웃는 사람,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조용히 단톡방을 나오고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핑계대고 피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변했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고치 속의 고독을 견뎌야 합니다. 애벌레들과 어울려서는 절대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뇌를 지키는 단호한 수문장이 되십시오. 나쁜 것은 철저히 막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바뀐 당신의 뇌회로가 머지않아 당신의 통장 잔고를 바꾸고 당신이 사는 집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감사합니다.